안시성 화이팅! 네, 9월 19일 추석에 개봉합니다. 많은 사랑. 고생한 그림들은 아무래도 확실하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내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 좀 보여진 것 같아서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185억이 되는데 사실 185억은 되게 큰 돈이긴 하지만 이 영화를 제작하기에 넉넉한 돈은 아니었거든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모든 씬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스케줄을 맞추는 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다행히 모든 스태프들이 열심히 해줘서 정해진 시간에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장군의 상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장군의 상이나 성주의 상은 어떤 걸까? 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배우가 했다면 또 다른 그 양만춘의 모습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요. 유호성 선배님도 계시고 박성훈 선배님도 계시고 어떤 카리스마의 힘으로 그들과 어떤 대결을 한다면 사실 아직 그분들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힘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상치 않은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괴로움 없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 반역자로 몰리면서까지 안시성을 위해서 싸웠던 인물인 만큼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기본에 충실하는 이 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에는 고구려를 지켜가는 어떤 결과물까지 나타난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캐릭터를 작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주의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안시성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제 되게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이세민이 안시성에 쳐들어왔는데 반역자로 몰리고 있는 양만춘이 이세민과 싸웠다. 그런데 이세민이 몇 차례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자 88간 토산을 쌓았고 그 와중에 고구려 안시성군이 기습을 하려고 했지만 이세민이 알아차려서 실패했다. 그 토산이 완성되자 토산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서 안시성 군사들이 그것을 정복해서 이세민이 군사를 돌렸다. 이 정도의 단순한 스토리인데요. 여기에다가 인물들을 넣고 공성전이나 이런 전투에 대한 양상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고구려뿐이 아니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모든 공성전을 연구하고 전 세계적인 공성전을 연구해서 이 안시성 전투에 공성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전투이지만 마치 우리가 체험하듯이 보이게 하고 싶어서 현대전의 느낌으로 고프로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액션이 한 가운데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백화 역을 처음에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캐스팅이 되자마자 승마 연습 그리고 액션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액션이나 말을 타는 장면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표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안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힘들면서도 재미있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에서 이런 로맨스 이런 거는 한두 작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진지한 정통 멜로 느낌은 물론 잠깐이지만 그런 느낌은 처음 하느라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김재련 배우와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그런 힘든 촬영을 지내면서 그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게 저는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신기했던 거는 네, 우선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고구려인들의 그런 불굴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우선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양만춘은 계속 전쟁에 반대하다가 결국 전쟁이 나자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면서 전쟁이 갖고 있는 비극성을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전쟁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부담감, 멋진 선배님들과 큰 스크린의 영화와 이런 것을 다 처음 하다 보니 너무 큰 부담감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담감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준비했고 큰 부담감을 안고 현장에 갔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 너무나 잘 편하게 챙겨주셔서 편하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액션은 사실은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제가 제일 부족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촬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되게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남성미는 수염을 되게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그리고 가발도 야크털이거든요. 잇모 반에 야크털 반 그래서 굉장히 뒤가 따갑긴 했는데 느낌은 난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처음 대본을 봤을 때 끌렸던 건 이 소재가 제일 끌렸었고요. 그리고 캐릭터보다는 그냥 우리 너무 팀들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영화에 공을 많이 들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보고 먼저 선택을 했는데 조인성 씨랑은 전작도 같이 했었고 평소에도 워낙 친해서 둘이 약간 이런 톤을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전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드라마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일상적인 모습이나 전쟁과는 조금 또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서로 보여줬을 때 나중에는 끈끈해 보이기도 하고 더 처절한 전쟁에서 더 뭔가 마음이 울컥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이 역할 풍임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밝거나 코믹적인 요소가 거의 없었다고 봤는데요. 저는 극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환기시켜주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오대환 군과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또 워낙 흔쾌히 또 받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오대환과 박병은의 브로맨스 케미가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둘의 그런 관계들이 나중에 이제 전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진한 감동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그와 그런 것들, 코믹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조금 더 재미있을까 그런 것들을 또 감독님께서 하면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셔갖고 몇 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수위가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밝고 코믹적인 모습들이 나온 게 여기 있던 배우들하고 너무나 친해서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또 배어 나왔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성우의 그런 계절적 배경은 영화를 여름에서 겨울까지 찍다 보니까 찍으면서 계절이 바뀌어서 거기에 적절한 그런 공간의 느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성을 둘러싸고 전투를 하는 것이 반복적이다 보면 지루할 수가 있어서 이제 모든 그 성민들과 군사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당군을 무찌르는 컨셉.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의 야습을 양만춘이 영웅적으로 물리치는 컨셉.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토산을 일반 백성들과 함께 무너뜨리고 그것을 이제 사흘 동안 지켜나가는 컨셉. 이렇게 좀 그 각각의 전투가 명확하게 색깔이 좀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봐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에 따른 캐릭터가 구축이 되는데요. 기존의 성우 형과의 개인적인 관계, 병훈 형과의 개인적인 관계, 주혁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 투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이질감 없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떤 역대 장군들 중에는 조금 다른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현장에서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초반에 이번 작품도 똑같이 긴장을 할 거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고 좀 혼자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보자마자 너무 편하게 정말 동생처럼 대해주시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겠네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밥도 많이 사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또 현장에서 긴장 많이 하는 편인데 또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성주로 자연스럽게 선배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것만 이렇게 챙겨도 되는데 주변도 항상 잘 챙겨주시고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도 성주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조인성은 안시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요? 저 나가 있을게요. 그만하세요. 그만큼 성주로서 낭만춘으로서 뚝심 있게 정말 열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만춘이라는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이 저희를 어떤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 정말 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인성 보면 제가 뭐 종교인지 알겠어요. 사실 제 감독으로서 이제 조인성이라는 배우를 바라보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감독과 비슷하게 이 영화를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그럴 때 조인성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상당히 의지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이 영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들은 이제 좋게 봐주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의도해서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안시성 사람들이 그 어떤 변방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똘똘 뭉쳐서 사는 모습을 그려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들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고구려의 기상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또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해봅니다. 추석 때 다 같이 극장 찾아주시면 아마 안시성에서 뜨거운 에너지나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극장 찾아주셔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